한상혁의 수익펀치, 한상혁 과장과 종목 탐색하는 시간인데요. 시장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열심히 달려왔더니만 지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250선 회복했네요.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도 1,040이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좀 힘을 내주면서 주가가 상승세로 갑니다. 중국 중화권 증시는 다소 좀 혼조권, 보합권인데요. 우리 증시 오히려 이제 한 10시 반 이때쯤 되면 중화권 증시 출발하면서 부담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해 갑니다. 한상혁의 수익펀치, 유한타증권 파이낸스부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또 종목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격주, 눌림주 두 종목인데요. 화면으로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가는 종목 쫓아갈 추격주는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2차 전지 관련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DI 동일, 그리고 눌림 관점에서 보는 종목은 피어그룹, 그러니까 동일 비슷한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동일한 기업 평균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는 신세계 INC입니다. 자, DI 동일은 한상혁 과장님이 오래전에 얘기하셔갖고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해서 가는 종목인데요.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추격주로 DI 동일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수익펀치 시간을 소개해 드린 이후에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게 묻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냥 AS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다가, 추가적인 중요한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해서 다시 한번 추격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DI 동일, 원래 본업은 의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회사죠. 동사에서 생산하는 의류 브랜드 중에는 라코스테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브랜드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사의 자회사들이 굉장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자회사 동일 알루미늄. 이 동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매출 비중이 1분기 기준으로 23%에 해당하고 영업이익을 본다라고 하면 53%에 해당할 정도로 2차 전지와 관련한 이익이 급성장 중에 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기 위한 압연기를 4대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추가적으로 한 대가 더 들여올 예정이고, 그리고 해외 쪽에 알루미늄 박 공장 증설도 진행 중에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2차 전지 관련 매출과 이익은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실 수가 있을까요? DI 동일에게는 이제 동일 알루미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자회사인 동일 CNE와 손자회사인 플라즈마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환경 관련 설비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오염된 가스를 정화하는 장비를 시작으로 탄소 배출권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술도 가능할 것으로 좀 알려진 회사들입니다. 이들 앞서 말씀드린 동일 알루미늄만큼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지난 유럽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P4P55 그 일환으로 탄소 국경세를 새롭게 제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기업들은 탄소 감축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첫 번째로 탄소 감축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을 사서 이 부분을 모자란 부분을 좀 메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산업들에서 필연적으로 탄소가 많이 나오는 산업들이, 그런 산업군들이 있어요. 이들 산업은 결국에는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서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산업은 전기차 산업 못지않게 앞으로
매우 크게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에코프로에서 분사한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무상증자 감안할 시에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환경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미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DI동일은 IT 대기업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그런 방지하는 설비를 납품하는 동일 CNE와 플라즈마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매출 사이즈가 앞서 말씀드린 에코프로 HN 시가총액 1조 5천억을 넘나드는 그 에코프로 HN과 매출 사이즈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DI동일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 저도 아는데요. 하지만 2차 전지와 관련 소재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다른 업체들 비교 시에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고 거기에 환경 설비와 관련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또 다른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목표가 30만 원은 이미 넘어섰는데요. 목표가 당연히 추가적으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특성상 2차 목표가를 50만 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드리겠지만 이 역시도 제 마음속의 목표가는 아닙니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 24만 5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동일은 한상혁 과장님 얘기하시고 나서 워낙 사실 말씀하셨을 때 비하면 2배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사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분할해서 접근하십시오. 다음 눌림주는요. 신세계 INC입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십시오. 네, 눌림주는 이제 신세계 INC인데요. 신세계그룹의 SI 업체죠. 보통 SI 업체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약 20배 전후의 멀티플을 좀 부여받고 있는데요. 다른 업종에 비해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이렇습니다. 다른 계열사로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매년 한 10% 이상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담보될 수 있다는 측면이 시장에서는 인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신세계 INC는 좀 달라요. 마진이 낮은 유통 관련 그룹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SI 업체들보다는 좀 낮은 멀티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앞서 피어 그룹들이 한 20배 정도 그 정도 전후에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하면 신세계 INC는 한 12배 정도 그 정도밖에 적용을 못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러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신세계 이마트 그룹은 최근에 온오프라인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신속 배송과 무인 점포, 스마트 물류 등 디지털 전환으로의 투자를 매우 많이 늘리고 있고요. 이마트 역시 무인 점포를 빠르게 늘려가면서 이마트 24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흑자 전환에도 성공하는 모습이죠. 이마트 24는 현재 80% 매장의 이상이 야간에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밤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매장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마존의 사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완전 무인화 시스템 도입 가능성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향후에 신세계그룹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도 있어요.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소 3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무인 편의점을 도입하면 1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연간 인건비가 4,800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편의점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도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최근 동사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신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건물 내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율이 지금보다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아울렛, 이마트, 그리고 스타벅스 등 다양한 오프라인 기점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할 거예요.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 이제 막 개화함에 따라서 민간 사업으로의 확장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충전소 설치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동사로서의 직접적인 수혜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일단은 24만 원까지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24 또 무인점포 얘기하셨고요. 그러게요. 전기차는 이제 충전 인프라가 가장 관심 있고요. 특별히 이제 급속 충전 어떻게 빨리 하느냐 많은 기업들이 관심 있는데 신세계나 이마트는 많은 점포들을 가지고 있다. 이마트에 쇼핑하러 가지 않고 가서 충전할 수도 있다. 이런 건 상당히 아이디어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종목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혁의 수익펀치, 유한타증권 파이낸서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